민호 씨,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2호선에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치였는지 몰라요. 정말 발 디딜 틈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왜 때로는 그렇게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요? 익숙한 공간, 익숙한 얼굴들 속에서도 말이죠. 지은 씨, 정말 공감합니다. 그 북적이는 공간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죠. 마치 텅 빈 방에 혼자 있는 것처럼요. 오늘은 바로 이 낯선 이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100년 후에도 변치 않을 가치인지 깊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칠레의 농부가 옥수수 한 줌을 나눴던 그 따뜻한 순간부터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화학작용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통찰을 따라가 보죠. 네, 먼저 역사학자분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1972년 칠레에서 살바도르 아엔데 정부가 무너지고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닥쳤을 때 한 농부가 굶주리는 이웃에게 자신의 옥수수 한 줌을 기꺼이 내주었다는 일화말이에요. 공식적인 구호 물품이나 기술 지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개인 간의 따뜻한 나눔이 사회적 붕괴를 막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다는 거죠.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제도나 기술을 초월하는 인간적인 연대의 힘을 증명하며 100년 후에도 변치 않을 가장 강력한 사회적 인프라임을 시사합니다. 뇌과학자분의 설명도 흥미로웠어요. 낯선 이 친절이 우리 뇌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사회적 유대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죠. 타인의 호의를 경험하거나 목격할 때 도파민과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이 신경화학 물질들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증진시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2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원을 경험한 참가자들이 뇌의 여러 영역에서 유의미한 활성화 변화를 보였다고 하니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역사학자분의 칠레 농부 이야기는 단순한 감성팔이일 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다는 주장은 과장이라는 비판이 있었죠. 개인의 선행이 사회 붕괴를 막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인프라라는 결론은 지나치게 낭만적이며 100년 후에도 변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근거 없는 낙관론일 수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뇌과학자분의 설명 역시 진부하다는 비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 분비 촉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뇌 영역 활성화 변화가 공동체 회복력 강화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죠. 추상적인 설명으로는 실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을 듣고 나니 정말 그런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3위 자기 검증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비판들이 오히려 더 깊은 통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칠레 농부 이야기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공식 시스템이 붕괴했을 때 인간적인 연대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역사적 증거이며 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실패를 인간 상호작용으로 메웠다는 역사적 통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회적 인프라라는 표현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보편적 진리를 포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뇌과학적 메커니즘이 진부하다는 비판은 인간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생물학적 토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 분비는 낯선 이 친절이 뇌에서 작동하는 기본적인 신경화학적 메커니즘이며 뇌의 보상회로 활성화는 개인의 긍정적 경험을 증폭시키고 이는 사회적 유대감 강화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무시하는 것이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연구 인용은 복잡한 뇌과학 연구 결과를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는 과학적 근거 제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의 생생한 반응을 들어볼까요? 28세 대기업 사원분은 심리학자의 현상유지 편향 이야기가 뼈를 때렸다고 하셨어요. 야근하고 힘들어도 내일도 똑같이 회사 가는 게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라는 말에 깊이 공감하셨다고요. 하지만 복셀 기반 잠재적 분석 같은 전문 용어는 출근길에 소화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느끼셨고요. 45세 중소기업 사장님은 미래학자의 10년 후 지금 관계에 투자하지 않으면 극심한 고립과 우울이라는 기회비용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다고 하셨어요. 당장 매출 때문에 직원들과의 소통은 뒷전이었는데 이러다 나중에 회사 문 닫을 때 옆에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등골이 서늘했다고 하시네요. 반면 VBMP를 통한 복셀 기반 잠재적 분석 같은 전문 용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셨고요. 역사학자의 기꺼이 나눈 옥수수 한 줌 이야기는 너무 이상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복잡한 전문 용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요. 뇌과학자분의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받으면 우리 뇌에서는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인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나와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할 때처럼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서로를 더 믿고 가까워지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분의 통찰도 빼놓을 수 없죠. 낯선 이에게 베푼 밥 한 그릇이 단순한 선행을 넘어 100년 후에도 변치 않는 강력한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22년 서울시 연구에 따르면 연간 10만 원 미만의 소액 기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평균 15%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는 단기적으로는 금전적 이득이 없더라도 공동체 내에서의 신뢰와 연결성을 증진시켜 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자산은 기술 발전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연결망을 강화하며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회복 탄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45세 사장님의 골든라인과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당장 내일이 막막한데 10년 뒤 미래를 걱정할 수 있는 여유가 곧 자산이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에 투자할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100년 후에도 변치 않을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인프라가 아닐까요? 지훈 씨, 정말 멋진 마무리입니다. 결국 기술 발전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인간 대 인간의 따뜻한 연결과 상호 신뢰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